야 이거다. 그래서 보니까 수익률이 막 10%가 넘는 맞아요.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럼 원룸은 누가 삽니까? 네. 이렇게 월세를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세탁기도 넣어주고 모두 넣어주면 많이 받는다는 거야.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지금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천만 원의 이제 월 소득을 얻고 계시는 HMT 대표이사님이시자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한다라는 책도 쓰신 강용수 대표님 모시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는 한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용주주 TV 강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한 게 중소기업 직장인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제 투자자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완전 수익형 투자로 돈. 아까 제가 살짝 여쭤보니까 네네. 월 수입이 높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뀐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지금 월세를 한 어느 정도 받으세요? 지금 이제 근로소득 빼고요. 네. 근로소득 빼고 이제 월소득 임대소득으로만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이상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사실 이 직장인들한테는 뭐 1년 연봉보다도 더 높은 정도의 소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시는 건지. 저는 일단 수익형 자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네. 특히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원룸. 이게 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그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 이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상가 투자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소 이런 쪽에도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안 하시는 편이네요. 그래도? 했었죠. 옛날에 했었다가. 했었죠. 초반에 아파트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역시도 수익형으로 월세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요. 근데 이 아파트나 이 주거용을 월세로 받는다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뭐 쉽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거 한 명 한 명 그 월세 받는 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전세 주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월세 받는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사실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신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 받아야겠다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 처음에 이제 직장 중소기업을 다닐 때인데 이제 그때 막 30살 초반 요때였을 거예요. 30살 초반 이제 아마 제 기억에 한 200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탄신도시가 막 시작될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평택 지역에도 택지지구 같은 게 하나 생겨났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까 동탄에 투자할까 막 이거 동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바보같이 이제 거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하고 우연찮게 넣었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넣는다고 그래서 넣었어요. 임대 아파트 살다가 청약을 넣었는데 청약을 넣었는데 지방이니까 잘 되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되고 났는데 피를 2,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투자하신 거가.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투자라는 자체를 몰랐고 그냥 다 청약 넣는다고 그래서 따라 넣어봤더니 피 2,500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제가 연봉이 2,500이었어요. 연봉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연봉 2,500만 원짜리인 청년이 아파트 청약을 하나 넣어서 2,500만 원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럭키한 일인 사실인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요? 저는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게 돈을 벌어 나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걸 하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분양권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모두 모르고 이게 재테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그냥 모르니까 뭐 땅부터 뭐 주식 뭐 부동산 채권 뭐 아파트 할 것 없이 다 공부해 봤어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불로소득. 어떻게 이런 게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아직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공부하다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돈도 없고 자신도 없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조금의 돈을 잃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이도 못 해보고 저도 못 해보고 하다가 네. 친구의 추천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책을 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엄청 저도 좋아해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네. 기존 책은 일단 보류. 우선 보류. 네. 일단 내 방향부터 찾자. 아.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지 길부터 찾자. 이거는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고 네. 이건 나중에 해도 충분한 그렇죠, 거를 그렇죠. 내가 투자의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 책만 봤다가는 기술만 봐서는 그거 갖고는 부자가 될 수도 운이 좋으면 될 수 있겠지만 이거 영원할 수 없다. 네. 내가 그래서 방향을 찾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찾았는데 네. 그 중에서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수익형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현금 거에 흐름의 꽂힌 중요성. 거죠. 네. 그거에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청약을 받고 나서 또 세월이 조금 이제 분양 입주가 될 좀 시점에 됐을 네. 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전매 금지를 걸었어요. 전매 금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매 금지 걸으면서 기존에 한 사람은 네. 한 번밖에 전매가 안 된다. 네. 딱 리밋을 걸어버리니까 2,500이 뭐야 쭉 내려가지 800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본전 생각나니까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생각도 없었던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잔금도 없는데. 네. 잔금도 없는데. 네, 잔금도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전 잔금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네. 2,500에서 더 올라서 한 3,000, 4,000 요 정도 되면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뭐 네. 잔금 내고 이런 계산도 못 계산 하시는 안 정도로 했어요. 그냥 남이 네. 하자니까 했는데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연봉 2,500 받는 사람이 무슨 아파트 34평짜리를 사서 뭐해. 그래. 이렇게 살았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철퇴를 맞은 거지. 네. 그래서 꼭 내가 하면 왜 막차지? 그럼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막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면 이렇게 되냐. 그래서 결국은 그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도 네. 받고 이것저것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네. 대출 최대로 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걸 샀는데 네.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 치르면 입주해야 되잖아요. 네. 겁이 나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많아요. 60만 원이 한 60만 달에. 원. 그때 월급 한 200, 250 하실 텐데. 네. 네. 그런데 60만 원을 내면 하루에 네. 2만 원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번 잘 때마다 2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네.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집은 좋은데 네.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을 꼬셨죠. 네. 못 가겠다. 네. 이게 집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그 새 집 보면 한번 구경하게 되잖아요. 네. 뭐 하자 체크하고 하러 그거 사전 점검 그거 가잖아요. 보면은 이사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고 이제 줄자로 막 재고 난리가 났어요. 네. 거기다가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 얘기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분위기 살펴서 네. 저녁 때쯤 얘기를 했어요. 나 솔직히 이 집에 가면 가위 눌려서 못 잘 것 같다. 60만 원인데. 야, 하루에 2만 원이니까. 그래서 난 못 가겠다. 안 돼. 그럼 뭔 소리야? 지금 뭐 지금 가구 사고 다 뭐 지금 다 세팅이 준비하려고 끝났는데.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애들 방 어떻게 꾸밀지까지 네. 다 지금 만들어 놓은 판에 지금 뭐한 소리냐. 네. 그런데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린 여기 임대 아파트에 계속 살고 거기를 월세 주자. 월세 주면 한 달에 1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60만 원 내고 나머지는 남는 거 아니냐? 원금 갚으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타협을 했는데 네. 뭐 하자니까 하긴 했는데 네. 입이 이제 엄청 나왔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거 좀 달래주느라 아주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 어설프게 시작한 네. 수익형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 넣었다가 그렇죠. 피가 붙어서 예, 예. 야 이제 난 투자라는 걸 럭키맨이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압박이 오니까 대출 네, 압박이 네, 오니까 월세를 받아서 네, 이자도 네. 내고 원금도 갚아보자 하면서 이제 수익형 쪽으로 가신 건데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 빚이 한 어느 정도 되셨고 그걸 얼마 뭐 계속 갚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거니까 9,900만 원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1억도 안 되고 네. 월세 받은 거에서 바로 조금씩 갚고. 그다음에 이제 월급에서 이제 적금 붙는 거 다 네. 모든 이제 모든 생활비 긴축 네. 지금부터 원금 갚기 들어간다. 그래서 원금을 계속 갚은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일반적인 어떤 그 일반 투자를 처음 한 분들의 네. 약간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원래 대출 1억 무섭습니다. 대출 받으면 네. 뭐 갚아야 될 것 같고. 대출 처음에 도장 찍고 오는데 네. 얼마나 마음이 찌릿찌릿하던지. 맞아요. 예. 저도 아파트 처음에 5,300만 원짜리 사는데 공인인증서 버튼을 못 눌러가지고 비밀번호를 못 눌러가지고 그게 겁났거든요. 바로 송금 내잖아요. 난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혹시나 네. 계좌 잘못 눌렀나 네, 몇 번 보고 막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던 분이 이제 네. 계속 투자를 막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한 채 갚고 나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다른 걸 해봐야겠다 생각. 아니 그거를 대출을 좀 어느 정도 갚다 보니까 네. 이게 월세 받는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재미가 이제 네. 느껴지는 그리고 원금 갚는 맛이 또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갚아줬을 때 네. 예전에는 네. 어느 정도 갚으면요 다시 대출해줬어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뭐다 이제 됐죠. 새로 살 네. 때만 대출이 네. 됐지만 네. 예전에는 다 대출되니까 예전엔 대출 규제 그런 거 네, 없었죠. 그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더해주고 또 더해주고. 이제 더해주고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1억 2천원 또 대출해준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 그러면은 하나 더 사서 월세를 줘야겠다. 또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 금리가 점점 좀 내려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참에 하나 더 사지.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아파트를 또 하나 사서 네. 월세를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오르고 내리고는 둘째치고 네. 그냥 월세 많이 받는 아파트를 찾았죠. 네. 주변에서 네. 그래서 좀 약간 신축이면서도 월세를 좀 많이 받는 네.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사고 났더니 월 현금 흐름이 좋아지잖아요. 네. 더. 조금 더 나아지죠. 그걸 갖고 또 이제 더 강력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5채까지 아파트를 계속 늘려나간 것 초반에는 같아요. 아파트 가지고 아파트 월세 5채로. 하셨구나. 예.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한 부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지출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아지면 그렇죠. 너는 부자에 네. 들어선 거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네. 아파트 5채에서 월세 받으니까 이미 지출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은 거예요. 네. 왜? 지출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네. 이자 내고 뭐하고 다 나더라도 지출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그렇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에이 이건 미국 책이니까 우리나라 정서하고 안 맞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에이 이건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럼 나만의 기준, 한국형 기준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급여보다 네. 내가 받는 급여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아지면 난 부자라고 생각할 거다. 난 부자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할 거다로 제가 이제 달리 해석을 했죠. 바꾸셨군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를 어느 순간 정리하고 원룸으로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만 네, 하셨다고 네, 했으니까 네, 네. 그 과정은 어떻게 네.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좀 최고인 줄 알고 아파트를 한 100채까지 한번 사봐야겠다. 물론 지방이니까 비싸지도 네, 않으니까 네, 네. 그럼 100채까지 사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그 교차로 신문 아세요? 교차로 신문 알죠. 아시죠? 네. 메트로, 교차로, 벼룩시장. 예전에 교차로 신문 네. 보면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중고차도 사고 뭐 다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찮게 페이지가 펼쳐졌는데 네. 건물 매매칸이 펼쳐진 거예요. 맞아, 거기 맞아. 보는데 2억 5천인데 네. 2억 5천인데 매달 2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2억 5천 넣고. 네. 그러면은 말이 안 10%가 되잖아. 넘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 네네. 이런 게 있다고? 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이거 맞냐 그랬더니 우리 이거 돈 주고 올리는 거예요. 네. 제가 왜 허위로 이걸 왜 올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그거 좀 보여줘라. 네. 어떤 건물이냐 그랬더니 이게 원룸 건물인데 네. 그럼 제가 보러 갈 테니까 보여줘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퇴근을 하고 갈 네.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안 보여줘요. 네. 그래가지고 왜 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저를 보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안살 네. 알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안 살 이유는 너무 젊은 사람이 온 거야. 맞아. 너무 젊은 네. 사람이 온 거야. 두 번째는 건물 사겠다고 온 사람 차가 네. 너무 형편없는 거야. 다 쓰러져 가는 네. 녹슨 차를 갖고 왔으니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너무 급하게 간 나머지 네. 회사 작업복을 입고 왔어요. 요즘에는 컴퍼니웨어라고 하지만 네. 예전에 작업복 무슨 테크 네. 이런 거 네, 적혀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걸 입고 가니까 공인중개사가 아. 돈은 있어요? 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돈 있냐고. 네. 아니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지. 돈 없는 사람 뭐하러 힘들게 내가 저녁에 이걸 그렇죠. 보여줘야 되냐. 그래가지고 있습니다를 30분 설명했어요. 돈 있다는 걸 해명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저도 집 사러 갈 때 28 막 이러니까 네. 아버지 바꿔달라고 네. 한 적도 그렇죠. 많고 그랬거든요. 왜 아버지가 돈 많다고 그러면 되는데. 예전엔 그랬죠. 네, 진짜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 투자 잘했으니까 네. 그때는. 네. 그래서 봤는데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수익률이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전 몰랐어요 진짜로. 아니 수익률이라는 건 몰랐고 그냥 이자보다 많이 얼마 넣어서 나오니까. 얼마 나오면 나 이렇게 그냥 덧셈해서 이게 수익률은 나누기가 들어가잖아요. 나누긴 몰랐고 더하기 덧셈 빼기만. 뺄셈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다가 괜찮다 싶어가지고 네. 야 이거다. 그래서 보니까 수익률이 막 10%가 넘는 맞아.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럼 원룸은 누가 삽니까? 네. 이런 데 누가 사는 거예요? 난 부모님 집에 살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해서 살면 되는데 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직장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 사는 집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월세를 많이 받는다고요? 내가 알기에는 빌라 투베이 거실 있고 투베이 있는 빌라도 40만 원 정도 내는데 원룸을 35만 원씩 받는다고요? 32만 원씩 받는 이 조그만 데를? 그러니까 뭐 세탁기도 넣어주고 모두 넣어주면 많이 받는다는 네. 거야.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뭣도 모르고 샀어요. 네. 그냥 지금 갖고 있던 아파트 두 채를 처분해서 네. 그럼 한 2억 5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처분했더니 2억밖에 안 되더라고. 5천만 원 정도 한 몇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부탁을 했죠. 요거 미안한데 네. 전세 하나만 월세로 바꿔주시면 제가 잔금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짜증을 내더라고 저한테. 나한테 왜 그런 것까지 시키냐고. 네. 그래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 두 개 바꿔, 세 개 바꿔줘. 내가 계약할 때 이렇게 떳떳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바보같이.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랬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비 깎을 생각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감사하다고 막 몇 번을 인사를 드리면서 결국 제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건물 투자가 이제 시작된. 그러면서 수익률이라는 걸 이해하고 네.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제 계산해 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을 처분하고 이제 계속 건물들을 사 나가기 시작한 거죠. 사실 월세 받으려면은 아파트는 수익률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가격 대비. 그러니까 아파트는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시세 차익도 보고 월세도 받는 중간적인 거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수익형에 더 가까운. 네. 그러니까 시세 상승은 많지 않지만 네. 월세가 나오는 거니까 약간 좀 다른 재화라고 봐야 그러니까 되죠. 주거용인데 약간 상가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 그렇죠. 거고 예, 아파트는 좀 이게 월세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막 가격이 막 올라가기도 그렇죠. 하고 막 그런 거니까. 시세 오른다고 월세 안 오르고요. 네. 시세 내린다고 월세 내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원룸 사면은 수익률 좋고 뭐 이렇게 월세 많이 받는다는 건 좀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원룸이니까 방을 또 막 쪼개져 있으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우선. 그렇죠. 아파트 하나를 가족한테 빌려줘서 월세 받을 때도 막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이거는 한 명 한 명이고 막 어떤 데는 막 돈 안 내고 막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럼요. 대학교 원룸은 막 애들이 막 그럼요. 갑자기 자퇴해서 없어지고 맞습니다. 막 이런 일들을 상상만 하면 막 스트레스가 엄청 그럼요. 오는데 원룸 운영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았죠. 물론 뭐 에피소드 엄청 에피소드 많습니다. 같은 거 몇 개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막 돈 안 내고 도망간 거 아니. 부지기수일 것 같고. 도망간 게 둘째 치고가 아니고 분명히 살고 있어요. 네. 방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문 틀에다가 네. 이제 요지 있잖아요. 네. 이쑤시개, 네. 이쑤시개를 밑에다가 살짝 껴놓고 가요. 네. 그 다음 날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오늘 왔다 들어간 거야. 분명히 내가 바깥에서 불빛을 봤거든요. 네. 근데 불빛이라는 거는 불을 켜놓고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텔레비전이 번쩍번쩍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다. 네. 딱 들어가갖고 이제 똑똑똑 했는데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서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기를 똑똑똑 그러면서 지금 연락 안 계시죠? 안 계시죠? 혹시 연락이 계속 몇 개월간 안 돼서 저희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제 어쨌든 우리 안내한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요. 112죠. 여기 지금 세입자가 뭐 어떻게 연락도 두절되고 안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불안합니다. 문 한번 강제로 열고 싶은데 한번 와주시죠. 그럼 문 열려요. 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럼 또 좋게 얘기하죠. 거기다 너 뭐라 그래요. 네.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좀 받으셔야지. 그래서 짐 좀 빼주시고 정리합시다. 이렇게 아주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래도 그게 지금 말은 그냥 이렇게 하시지만 네.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사실,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워요. 네. 처음에 어려운데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 사갖고 월세 받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월세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선 그게 좀 네,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안 냈다고 그래서 야박하게 네. 한 2, 3일 늦은 거 갖고 또 연락하기도 뭐하고 네. 한 달 늦었다고 또 연락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안 내더라고.
맞아요. 원래 안 내더라고요. 잘해주고 네, 네. 하면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내더라고요. 안 하시죠. 안 내요. 잘. 그래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이 원룸에 사람들이 월세를 안 낸다. 그랬더니 그 건물 예전 주인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는 거야. 네. 당신 살 때만 해도 미납자가 한 명도 없지 않았냐. 네. 그냥 당신이 사고 나서 왜 1년이 됐더니 이게 난리가 났냐는 거야 이게. 다 막 3개월, 4개월씩 밀리고 이게 네. 뭐냐고. 당신이 관리 잘못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2, 3일 밀리면 문자 보내고 그래도 안 하면 전화해서 얘기하고 계속 주의를 시켜줘야 네. 스트레스 받아서 내는데 이거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내겠냐는 거야. 아니 이게 뭐 나쁜 게 네. 아니죠. 계약한 네. 걸 지키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월세를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세는 과태료가 없어요. 신용카드 같은 거 안 내면 연체료가 있잖아. 연체료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요즘 표준 임대사업자에는 연체료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받진 않아도 원래 실제 특이하게 막 적잖아요. 그러면 또 혹시 뭐 다른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또 없으세요? 부일남님 이 네. 원룸에 살면 남자가 깨끗할 것 같아요, 여자가 깨끗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예전에 한번 저도 이제 아파트 투자할 때 여성분한테 한번 빌려줬는데 네네. 그 막 중개사가 막 경악을 하면서 막 네.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네. 전화를 한 네. 적이 있어요. 큰일 났다고 막. 네. 아내가 막 완전 막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이게 제가 이 통상적으로 보면 남성하고 여성 비율을 보면 그 누굴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은 취사를 주로 많이 해요. 원룸에서. 그래서 주방 쪽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고 남성분은 취사를 전혀 안 하니까 주방은 깨끗합니다. 깨끗해. 그리고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담배 버려놓고 막. 네,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그런 성향은 있는데 한 번은 오래 사신 분이긴 한데 들어갔는데 장판이 검은색이에요. 청소가 안 돼요. 데코 타일로 밀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물을 붓고 불렸어요. 근데 거기 불리다 보니까 양념치킨 소스도 등장하고요. 김밥이 말라진 밥풀들이 들어있고 야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살았나 싶은 근데 살았대요. 어제까지 살다 간 거래요. 와 그런 집 보면은 그러니까 워낙은 청소업체에 맡기거든요. 청소는. 근데 제가 미안해서 못 맡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벌 청소를 좀 애벌 청소를 하죠. 애벌 청소를 지금 해놓고 사장님한테 이제 부탁했죠. 이거 좀 지저분한 집이니까 청소비 더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 맡겼죠.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하셨던 이유는 했던 이유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힘든 얘기 하시다가 그게 계속 이제 나와. 그게 건물주잖아요. 근데 건물주인데 원룸을 가져가는 거는 불편함이 많죠. 불편함이 많은데 제가 왜 원룸을 투자하냐면 상가는요.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이거 서울 기준은 아니고 수도권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4%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원룸은 6에서 7% 정도 수익이 나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많은 거죠. 수익이. 그러면 이왕 투자하는 거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도 내가 좀 번거롭더라도 좋은 곳에 투자하자 이런 컨셉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이기 때문에 수요의 안정성. 아무래도 상가보다는 이 폭이 크잖아요. 경기도 많이 타고 이 상권이 이동도 금방 하고. 근데 주거는 또 그게 좀 약간 더디고. 물론 이동합니다만 더디고 그다음에 좀 지속성도 좀 유지되고 좀 둔하죠. 경기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그 결정적인 거는 세금이 낮다는 거지. 주택 부분이 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익형이 많아지면 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관리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상가에 비해서 주택은 세금이 좀 낮다. 대신 좀 고생스럽다. 고생스럽지만 그거 감내해야 된다 이거죠. 차라리 고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고생을 좀 선택하시고 더 버는 게 낫겠다. 내 열정을 좀 쏟아붓겠다. 이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뭐 이렇게 편하게 돈 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원룸 쪽으로 가시게 된 거죠.